그리고 그때는 이미 어머니한테 많은 부분 수긍하고 인정할 때라 가지고 그리고 막 부딪히고 교육하고 엄마는 또 이렇게 애들한테 또 잘해주고 이러면서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셋이 참 돈독했어요. 우리 얘가 참하고 착하고 어른이 말 잘 듣고 집에서 일 많이 하고.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뭘 내라는 게 많았어요. 그리고 난 건강도 안 좋고 농촌동원 나가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게 더 좋았어. 학교에 내는 과제도 해가지고. 근데 2명이 내고 나면 쟤 낼 게가 없어요. 그럼 저는 못 내요. 그러면 학교 가게 되면 그게 정말 스트레스예요. 그럼 형은 내고 동생도 내는데 왜 너는 못 내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고 뭐 석탄 내라는 건 그나마 뭐 석탄 캐서 내면 되고 주워서 내면 됐는데 뭐 파지다 동이다 뭐 없어요. 그냥 토끼 가죽 같은 경우는 가축을 키워서 그 고기를 먹고 나서 가죽을 이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애 셋이 되면 토끼 3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토끼 다시 말해서 가축은 집에 식량인데 자산인데 어느 집에서 그걸 그렇게 해요. 어쨌든 간 내가 야. 그 집에 가 있는 동안에 얘가 지금 이게 안타까웠던 심정은 말도 하지만 그냥 내 기준에는 이거 엄마 없는 애들 먼저 봐주자 이게. 네,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계속 뒤로 밀렸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비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공부였어요. 그래서 반에서 계속 1, 2등 하니까. 예. 그걸로 아이들이 나한테 뭐 딴지를 못 걸었어요. 왜? 담임 선생님 보호가 있었거든요. 공부 잘하는 애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.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커버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공부마저도 이제는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아이들이 학교 오게 되면 공부하는 애들이 뭐 소외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. 왜냐면 아니 공부해서 뭐 하냐, 니네 집도 못 살면서 공부해서 뭐 할 거냐, 뭐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류들이 흐르다 보니까. 그래서 학교 나가면 그나마 공부하는 걸로 반해서 그래도 뭐 서열이면 서열, 어떤 지위면 지위를 누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고 뭐 과제도 못해서 눈치 보이고 뭐 농촌 지원 나갔다가 그래도 그 시간은 괜찮았었는데 갔다 오면 이제 뭐 어디 긁히게 되면 피가 안 멎는 병이다 보니까 그거 출혈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또 아픈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제대로 나의 어떤 위치에 인정 못 받고 집에 와서도 현관도 동생한테 어떤 모든 어떤 선택권을 넘겨줘야 되고 그럴 찰나에 엄마가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. 당시에 거기는요 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제외하고 다 농촌 지원, 농촌 동원. 고사리 손들이 나가서 얘네들이 이제 풀뽑기, 김매기,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제 거두를 수 있는 일들. 주 인력들은 이제 고학력들 가고 뭐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 동원을 나갔었으니까. 왜냐면 어느 날 농촌지원 나갔다 하는데 콩인가? 콩. 두부콩. 그 그루터기 세잖아요. 이게 낫이 잘린 자리 뼈쪽 이게 가다가 이게 발목 복숭아 뼈에 찔려졌어요. 이게 출혈이 하기 시작하는데 뭐 찔린 것도 아니었어요. 살짝 긁혔는데 긁힌 게 살짝 조금 깊은 정도? 살짝. 야, 그 다음에 출혈을 하는데 여기 이제 출혈점이 된 거예요. 또 피가 다 나고 몸에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.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. 이렇게 동그랗게. 가면서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피 나고 거기에 또 뭐 그 병균까지 들어가서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곰기 시작하고 이 발 엄청 고생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뭐저도 이 안쪽으로 피가 고여 있은 게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뼈가 초콜릿처럼 녹아대요. 그래서 인공뼈 넣었어요. 그때 그 사고 있었을 때니까 나는 얘 말하다시피 학교에서 내란 것도 너무 많고 애들한테 그냥 죄 짜는 거예요. 이 국가가. 뭐 이게 숨 있는 사람들한테 그 조건을 대서 다 죄 짜는 거예요. 배우는 것보다 동문이 많고 동문 가면 야 또 이렇게 또 상처 나고 오고 뭐 이게 불안했어요. 이 야가 이러다가 피 터져 죽겠네. 제가 이미 전에도 생각했지만 뭐 얘한테 기대 없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니까 야 중학교 다녀 뭐하니 됐다 그만하고
뭐 말할 줄 알고 이제 저기 글 쓸 줄 알고 돈 계산할 줄 알면 된다. 그거면 된다 하고 학교를 중퇴시킬 결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애하고 그때 얘기를 하죠. 어때? 하고 그때 심정이 어땠어? 엄마가 너한테 말할 때?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학교에서 느끼는 게 있고,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었으니까, 그냥, 네, 어머니 제안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. 좋았어요. 네, 그래서 모든 게 그냥 통했죠. 그래서 학교 안 가기로 결정을 했죠. 그리고 그때 제가 이거 중퇴하기 전에 좀 심사숙고했던 부분이 그래도 학교가 배울라인데 하고 이제 야네 담임 선생을 내가 찾아갔었죠. 네, 야가 이게 체질상 이래서 좀 특이한데 농촌지원 나가서 조금 좀 봐줄 수 없겠냐. 무슨 어디 조금 저기 현장 나가 일하지 않는 다른 거 좀 시킬 수 없겠냐 하니까 뭐라냐면 다른 애들이 다 보는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없습니다.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더 방법이 없었어요, 제가.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자. 하고 집에 있게 하자. 이렇게 결심을 하고 중퇴를 시킵니다. 그 다음부터 얘가 집에서 집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가축 키우고, 뭐 텃밭 관리하고, 네, 그랬죠.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염소, 그 다음에 닭, 돼지, 예, 이렇게 키웠나? 예, 그것뿐이었던가? 밭 100평 정도 됐었거든요. 밭이 컸어요. 예, 텃밭이 넓어서, 그래서 텃밭 관리. 그래서 봄에는 삽으로 뚜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밭 일항을 만들면 곡물 뿌리고, 곡물 뿌리면 이제 여름이 되고, 여름이 되면 또 김매기, 모든 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텃밭 인력의 주 인력은 저였던 거죠. 예, 그래서 텃밭 관리하면서 가축 키우면서, 한마디로 그냥 어머니 할 일을 제가 했던 거죠. 그래서 어머니가 장사하러 다니면서 집안 경제를 일으키는 동안, 주부로서의 엄마 역할을 제가 했던 거죠. 한편 이 남편이란 사람은 그게 이게 석탄 지방이다 보니까 한 10m 정도 땅 수심으로 들어가면 수직행. 석탄층이 있었어요. 석탄층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그저 개미굴처럼 어떻게 이게 드론으로 사진 찍는다면 개미굴처럼 여기 구멍 나고 저기 구멍 이렇게 온 동네가. 그 큰 탄광은 연유가 없고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큰 탄광은 이미 다 물에 잠기고 없어요. 그런데 그 지층에 의해서 석탄층이 한 10m 밑에 있어가지고 그 층을 따라서 사람들이 구멍 10m를 뚫고 들어가서 그 석탄층을 파서 석탄을 꺼내가지고 이제 팔아서 먹기를 시작했어요. 네. 그래서 이 남편이란 사람이 석탄을 캐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천이 안 드는 장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석탄을 이 사람이 가서 캐면 그 석탄을 받아다가 1시간 반 정도 구루마국을 가다는. 네, 7k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석탄을 거의 반달구지 정도. 그게 크고 한 200, 한 300 정도의 맞아요. 그런 키로의 석탄을 담습니다. 그럼 그거를 바게트 하나, 한 바게트 얼마씩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. 그거를 어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구멍 뚫어진 데마다 나오는 석탄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떼기 좋게 주먹대만하게 부셔가지고 상품이 될 만한 바짝바짝한 것들만 추려서 한 25바게트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가요. 리아까도 또 갖추어야 돼요. 비아링 리아까면 잘 굴러가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축에다가 그리스를 바르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또 바퀴 잡으면 또 그만큼 더 힘 있게 끌고 가. 이 순 인력으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. 처음엔 내가 혼자 하다가 이제 얘가 또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아침에 그게 새벽에 석탄이 이미 전날에 받아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딱 장착해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7시에 떠나가요. 한 9시에 거기 도착한단 말이죠. 시장에. 그러면 석탄
디아가가 그냥 줄을 쫙 섭니다. 석탄 팔겠다. 진짜. 아, 또 농촌에서랑 와서 한 달 주고지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바게트씩 그냥 소매로 팔 때가 있어요. 그 시내 사람들은 돈이 거기도 또 없으니까 그때. 그시 한 바게트 싸가지고 들어가서 하루 떼고 또 다음날 와서 싸서 또 하루 떼고 이렇게 누구나 다 곤란한 이런 시국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석탄 장사를 하면 하루에 국수 한 킬로 떨어졌나? 국수 한 킬로 보고 했죠. 국수 한 킬로 떨어졌나? 응. 하루 종일 석탄 한 25바게트 정도 팔게 되면,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한 바게트에 국수 한 1대1로 바꿨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바게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다니긴 했었죠. 또 다음날 가져올 석탄을 살 돈 남기고, 돈은 남기고. 남는 게 국수 한 살이 아니면, 뭐, 한 살이 반 정도? 그러니까 이제 바게트 수가 잘 나왔을 때. 그래서, 어떨 땐 정말 배고프고 해도, 그 국수 한 살이 맞추느라고, 뭐 시장에 들어가 뭐 사먹지도 못했어요. 맞아요.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떨 땐 팔리잖아. 밤늦게까지 서 있다가, 겨우 이제 팔고, 밤늦게 다 팔고 올 때는요, 빈 술에 대부대가 달달달달달달달달 무슨 탱크를. 대부대가 갑니다. 집으로 가는 게. 야, 이게 어느 회사 일도 그렇지 않겠어요. 그 길 꽉 메고 서로 제거 끌고, 집으로 이제 갑니다. 달밤에. 이렇게 석탄 장사를 해서 집을 애들과 같이 살렸어요.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게 내가 활동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맞아. 허리 아파 못 들어가겠다. 진짜. 아니, 물론 허리 아파요. 애기 갱도 들어가 보면 높이가 한 50도 안 되는데 거의 기어다니는데 당시에 새아빠 키가 1m 80 몇이었어요.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어쨌든 모든 가장들이 허리 아픔을 참고 들어가는데 그 핑계로 안 하기 시작한 거죠.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더니 어느 정도 좀 집을 좀 일궈놓고 나니까 자꾸 이제 뭐 아픈 게 더 아팠나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피하는 거예요. 오늘도 들어갔댔냐고 안 들어갔댔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캔 석탄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미천원 남기고 옷 떨어지는 거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짜 속상했어요. 진짜 일을 안 하는 거예요. 일을.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열받네. 일은 안 하고 얘만 그때부터 살피기 시작해. 제 눈에 띄는 게 얘니까. 그렇게 된 거지. 이게 어머니가 이제 석탄 장사를 하면서 이제 이윤을 남기고 그다음에 그 이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소위 라이벌도 많아지고 석탄 장사꾼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국수 한 타리가 어려워지는 시점도 있었어요.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몇 바게트라도 더 팔려고 그걸 상품 양을 늘리고 내가 뒤에서 밀어줘서 인력을 하나 보강을 해서 좀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겨보자 해서 따라다니면서 저는 계획은 아니었지만 장사를 배운 거죠.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었어요.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장사 규모를 큰 것 쪽으로 종목을 옮기고 제가 석탄 장사할 때는 제가 열받았던 포인트가 지금 이 부분인데 이처럼 일을 안 하고 새아빠는 그 전까지는 이제 집에 텃밭 관리할 때 여름에 이제 김매기를 하는데 8월이 제일 더울 때인데 그때 김매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. 땡볕에. 왜냐하면 풀도 그 땡볕에 죽으니까. 근데 그때 아니면 이제 잡초가 계속 무성해지니까. 그래서 그때 이렇게 김을 매게 되면 일 안 나가니까 집에서 이제 그 대자로 뻗어서 코 골면서 잔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 땡볕을 피하고 싶으니까 이제 가끔은 이제 까먹었다. 처마? 집 처막 밑에 이제 햇볕 피해서 그 그늘지에 이렇게
잠깐 쉬고 있으면 귀신같이 그때만 깨나요. 그때 깨가지고 너 여기서 일하라고 했더니 왜 안 하니?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 김 몇 줄이나 맸냐고 이랑을. 그러면 그거 쭉 쫓아가면서 잡초 하나만 살아있잖아요. 그럼 그걸 다시 매게 하고 이러면서 저를 괴롭혔었어요. 그러다가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석탄 장사하면서 거기서 좀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, 제가 열받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서 이윤을 남으면 국수 한 타리 값어치면 다르게 말하면 또 술 한 병 값어치기도 했었어요. 그러면 술 이윤이 남으면 술 한 병 사면 끝나요. 근데 매일 밤 술 마시고 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석탄 장사 할 때 제 기억은 그냥 그 새아빠 술 사주기 위한 장사를 했었어요. 그리고 집안 경제를 위한 장사는 어머니가 이제 따로 했던 거죠. 네, 그래서 어쩌면 그 한 3, 4년 살던 그 안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집에 어머니가 큰 소, 저는 송아지. 네, 그렇게 해서 집 안을, 안팎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서 그 집을 일으켰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좀 그렇게 봐요. 네, 그래서 새아빠는 호의호식 했죠, 뭐. 네, 고난의 행군 시기에. 술 좋아했지. 술 매일 마셨어요, 어머니. 매일. 그래서 내 술심부름도, 또 열받네. 술심부름도 제가 했어요. 형은 형이라고, 형은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. 술심부름은 안 한다고 하고, 집 뛰쳐나가, 지 친구 만나러 나가버려요. 그러면, 뭐 그러는 거죠. 동생 보내겠니? 오빠 있는데, 니 갔다 오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옥수수 한 킬로 들고 가가지고, 예, 술집 가가지고. 나는 그렇게 나가서 그 옥수수 한 킬로 벌어들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돌아가는데. 엄마는 없었어요. 예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. 이 인간은 앉아서 술을 그렇게. 매일 밤 한 병씩. 이제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 둘을 키울 때 코로 벌벌 씻으며 다니던 게 이젠 탈피돼가지고 그늘 속에서 지금 등쳐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열받은 게 그때 경제력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옥수수 밥까지는 못 갔거든요. 한마디로 이 새아빠가 매일 밤 마시는 술 한 병이 온 가족 5식구가 한 끼 식사였거든요. 북한은 그래요. 그거를 술 한 병이면 지 혼자서 그냥 다섯 식구에 한 끼씩 쏴보니거든. 이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인간이 나빴다. 아이고. 야, 진짜 나빴다. 이 세상. 근데 이거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. 너무한다. 이게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네요.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진짜. 나는 작은 소, 어머니는 큰 소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어떤 일.